안녕하세요. 저는 30년째 경찰 생활을 하고 있는 황국영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경찰관인데 여성입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올림픽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여성 경찰의 인력이 필요해서 그걸 계기로 경찰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그동안은 여성 업무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 형사, 지구대 파출소, 또 우리 전의경 인권 상담, 그리고 또 우리 경찰 동료들의 어떤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사내 강사라고도 하죠. 경찰 동료 강사 역할도 했었습니다. 3년 남은 게 아니라 3년 된 것 같지 않아 보이세요? 그건 제 희망이고요. 3년 정도 남았는데 경찰로서 어떠느냐 그러는데 한글만 달린 거죠. 다른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 이게 천직이다라고 하는데 천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때그때 주어진 일에 하다 보니까 남들이 말하는 천직이 된 것 같고요. 정말 내가 30년이나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한테 잘했다, 애썼다 라고 칭찬도 좀 해주고 싶고요. 사실은 많이 아쉽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말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내가 어떤 현장에 가서 어떤 큰 강력범을 잡는다 할지 어떤 사람을 살렸다 할지 막 그런 뉴스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 소소한 거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의 일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때는 청소년들이 PC방 게임비 1시간 1,000원 정도를 벌려고 채팅방에서 반가 하던 그런 시절에 그렇게 해서 만나서 어떤 그 성관계를 하거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라면값을 받고 가출 청소년 그런 청소년들이죠. 근데 그런 청소년을 발견을 해서 정말 제가 이 아이를 좀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막 그 속옷도 갈아입히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해서 정말 진로 상담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정말 빨리 고향에 내려갈 수 있도록 제가 서울에 근무할 때였으니까 그리고 이 학생이 다른 데로 또 빠지지 않게 고속터미널까지 가서 이렇게 표를 사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용돈도 줬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고속도로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로 했죠. 그랬는데 그 학생이 그 순간에 차가 떠나는 순간 고속도로 아저씨한테 급한 이렇게 둘러대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착해야 될 그 인계받아야 될 그쪽 가족이나 그쪽 경찰관서에서는 차에서 애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진한 건가요? 너무 속상해서 정말 저를 지금 제가 피의자죠. 그때는 피해자면서 피의자인 거죠. 학생이 제가 한 대 뒤통수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정말. 근데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저 학생이 정말 부모님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세상에 부모만한 사람이 없을 텐데 부모님의 정성도 부모님의 마음도 저버리고 자기 마음을 못 정하고 자기를 나게 해주고 10년 넘게 그런데 내가 얘를 2, 3일 보살폈다고 해서 얘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얘가 왜 나 고마움을 몰라주나 그러고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어리석다기보다도 내 생각이 조금 틀렸다. 이건 아닌 거구나. 그 학생은 부모님을 저버릴 만큼도 자기의 어떤 혼동의 시기인데 그걸 내가 조금의 인정을 베풀고 화를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끔찍한 범죄가 많이 오는데 과거에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없으니까 나무 집에 가서 귀중품을 훔치거나 안 준다고 하면 칼로 찌르거나 때리거나 뺐잖아요. 왜냐하면 금품이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이렇게 하니까 뺏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정말 죽을 때까지 때려서 하기도 하고 또 정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그리고 또는 부부 간에 막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건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토킹 처벌법이 있고 데이트 폭력법도 있지만 전에는 뭐 남성이 여성을 아니면 여성이 남성을 10번 찍어 넘어서 안 넘어간 남 없다고 해서 계속 쫓아다니고 거절하고 그래도 뭐 이런 게 미덕인 것처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많이 남아 있을 때라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강하게 대처를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다가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다른 남성을 만나서 자기 주거지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 남성이 준비했던 칼로 자기를 자해한 거예요. 자기 목을 찔렀는데 약간 길이 좀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출동을 가는데 내려서 순찰차 하나는 제가 파출소에 있었기 때문에 순찰차는 차를 주차를 하고 저는 막 뛰어 내려가는데 언덕인데 피가 엄청 정말 수돗물 터진 것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기도 했지만 이렇게 사람한테 피가 맞나? 이러면 정말 죽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섭기도 하고 벌벌 떨리기도 하지만 빨리 가봐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오고 구경꾼도 오고 물론 이제 과학수사반 뭐 감식하는 사람도 오고 또 우리는 112 경찰이니까 초동조치하는 사람이니까 형사들도 오고 이랬는데 저는 경찰은 현장 보존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또 칼이 꽂혀 있는 상태인데 빨리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었어요. 이거 빼면은 더 콸콸 나온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칼이 이미 박혀 있는 상태에서는 막혀 있는데 빼면 더 솟구친다라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할지 119를 불러놓고 그렇게 하고 지혈을 하면서 그러고 이제 사람들 왔는데 그 순간에도 저희가 또 체증이라고 저희가 현장 사진을 찍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휴대폰으로 이제 그 사건 현장을 누워서 찍는데 이 사람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막 이랬는데 그 약간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저녁 6시, 7시니까 이 휴대폰에 불이 반짝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니까 그 아픈 와중에도 눈을 끔찍하는데 제가 어머 나 왜 이런 사람이 됐지? 그거를 빨리 이 현장을 체증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피를 많이 흘렸더니 눈을 깜짝하는 게 제가 순간에 내가 너무 이 일에 몰입을 해서 내가 사람이 저렇게 피 흘린 걸 내가 이렇게 찍는 사람이 되었구나 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제복을 입지 않을 때는 굉장히 호들갑스럽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피 한 방울만 봐도 벌벌 떨고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복을 입으니까 속으로는 되게 벌벌 떨리는데 좀 센 척 해야 되고 또 여자 경찰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는데 이런 거 하고 사실 동네 사람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무섭다, 떨리다, 막 끔찍하다, 이 장면 안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냥 의연하게 정말 무표정하게 이 일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냉철하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게 반복되면서 내가 후레쉬가 터질 때 그 사람이 눈 끔찍하던 게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인권 침해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조금 뭔가 인간적인 거를 잃어버린 그런 게 굉장히 좀 저는 마음이 제 기억에 굉장히 남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건 소중하게 생각을 잘 못해요. 여행으로 치면 정말 장기 체류한 집이잖아요. 떠나고 싶죠. 떠나고 싶고 여기만 떠나면 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항상
항상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경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나의 어떤 기량이 경찰이 아니래도 경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거짓으로든 정의롭고 또 힘도 세 보여야 되고 뭐든지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그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집이 떠나고 싶듯이 정말 빨리 떠나고 싶다. 나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지? 그런 회의도 많이 들었지만 내가 이 직종에 있으면서 평생 나를 성장시켜주게 하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내가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경제적인 도움과 또 중요한 거는 나의 주변 사람들이 물론 다 자기 부모님과 자기 직업은 다 영예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나를 있게 해주고 먹여주고 성장시켜주고 그런 굉장히 고마운 부모님 같은 존재, 가족 같은 존재, 공기 같은 존재이죠. 준비는 전에 어떤 선배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사건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거, 자기 가족이 일, 자기 고민조차도 고민거리도 고민할 수 없을 시간만. 그래서 그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나요. 실혼당한 여자가 여기 와서 근무해야 돼. 실혼당한 사람이. 왜냐하면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 5년 전부터는 준비를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사실은 나가니까 좋아.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직장인들은 여기 가슴에 사표를 묶고 산다고 하잖아요. 저희들도 사실 그러긴 하죠. 요즘은 공권력도 많이 떨어지고 경찰 비난도 많고 나는 정말 자랑스럽게 정말 우쭐해 보이고 정의롭게 보이고 명예롭게 보이려고 이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때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어야지? 왜 저 술 취한 사람들이 주정을 내가 다 받아주면서 그것조차도 그 사람조차도 내가 안전하게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지? 그렇게 막 화가 날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을 했나 이런 회의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좀 아프고 서운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바뀌는 거잖아요. 만약에 새 집으로 아주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반지하방에 살다가 어머 저렇게 큰 아파트에 살고 싶어, 저런 좁은 집에 살고 싶어, 그래서 그 집에 가게 된다고 하면 정말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내가 뭐 굉장히 노력했고 큰 집을 꿈꿨고 막 이렇게 빨리 떠나고 싶었지만 그러면서도 문을 닫고 나올 때는 이 집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집이 굉장히 서운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많이 서운하고 허탈하다는 게 뭘 것 같다고 막연히 오긴 해요. 그런데 아마 이건 약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자기 체면도 솔직히 거짓말처럼 나 너무 좋아라는 진심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거짓말이기도 해요. 마냥 좋지는 않고 좀 걱정도 많이 되고요. 많이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참 이상한 게요. 두 부류의 선배님이 계신데 정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땅덩이가 좁다 막 이렇게 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넓은 건가? 왜냐하면 눈만 뜨면 싫든 좋든 그렇게 만났던 그런 동료들이고 선배님이고 상사분이셨는데 어느 순간 지구에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모두 다 이민을 간 것도 아니시고 그럴 텐데요. 연락을 뚝 끊으시는 분이 있어요. 아예 휴대폰도 지우고. 그래서 여기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그런 분도 있으시고요.
또 다른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일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저희가 많이 밤샘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경찰관의 평균 수명이 60 조금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영국군단에서 우리 정말 좋아할 거야. 우리가 영국 수련 기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사실 트라우마도 많고요. 건강적인 분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실제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준비하고 좀 좋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라고 다시 또 삶을 이렇게 사시는 분, 또 공직자로서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마음껏 해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두 부류인데 아직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행복하거나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쓸쓸하고 좀 아프시고 좀 우울하시고 이런 분이 더 많은데, 그건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른 어떤 분도 같은 연령대에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앞으로는 좀 우리가 좀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기간이 과거에는 한갑 넘으면 70까지 이런 생각지도 않았지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르게 개척해서 살아봐야죠.